간밤에 뉴욕에서는 다우지수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 소식들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언택트와 컨택트 주들이 다른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컨택트 주들은 급등하면서 출발하더니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보시면요. 빨간불과 파란불로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72%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70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7% 빠집니다. 8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 0.87% 올라줍니다. 3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도록 하시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등락하는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402종목이 오르고 있고 42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9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6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77억 원, 기관은 22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2,370억 원 지금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07억 원, 기관은 14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 58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언택트 관련주는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18% 빠지는 모습이지만 카카오는 0.56% 올라줍니다. 또 현대차는 미래차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협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실 종목들이 MSCI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SK바이오팜, SK케미칼 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쌍용양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등락폭이 큽니다. 계속 주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백신과 관련해서 콜드체인 주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온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경케미컬과 동아소시홀딩스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즌이 급락하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7.98% 빠집니다. 23만 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도 일라일리 등의 바이오 호재 속에서도 하락합니다. 4.13% 급락하면서 15만 3,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소록스 같은 경우는 상장 나흘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방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콜드체인주 여기서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도 지금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등락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과 금융업, 전기, 가스업, 운수장비, 증권 등 다수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음식료업과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건설업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좀 적은 편인데요. 음식료, 담배와 유통, 인터넷,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금속과 종이, 목재, 기타 서비스, 제약, 화학 등 지금 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KB금융 그리고 LG화학 등 다수의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NC소프트, 금호석유를 상위 3개 종목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윤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윤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엄기준 나온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봤는데요. 아, 그거 보신다고 어제 제 전화 안 받으신 거예요? 아, 제가 네네.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엄기준이 너무나 네. 너무나 그냥 지금 엄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유지윤 전문가님 실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맨날 저 약간 들이대는 컨셉이시잖아요. 알고 봤더니 제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돼 있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장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문가님? 아, 전화번호요. 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치매가 와갖고 전화번호 이게 누군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저장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알려줘야 내가 저장을 하죠. 알려드렸어요. 저랑 네. 카톡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세상에 전화번호가 저장이 카톡이요? 안 돼 카톡도 안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전화를 하면 콜백을 하잖아요. 콜백도 안 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자, 무슨 여러분,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들 친한 것 같지만요. 여기 방송 끝나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완전 네.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이라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철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철벽을 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철벽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도 그냥 넘어가는 나 쓰레기 만들고 그냥 넘어가는 오늘 거야? 컨셉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대선이 끝이 났고 또 화이자 백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향방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수 뭐 너무 좋고요. 지금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이 좀 확정이 되면서 네. 미국 대선에 일단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상승장으로 좀 탄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증권회사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은 3억 대주주 논란 사라졌죠. 연말에 대주주 물량 나온다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사라졌고,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사라졌고요.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더 많이 올라주고 있고, 또 갑자기 또 어제 또 화이자 90% 효능의 백신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올 연말까지 무려 2,800포인트. 2,800포인트. 지금 나와서 당장 지금 매수해야 되는 네. 그런 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2,467선을 지나고 있는데 네. 2,800포인트.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실 수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이렇게 높게 아니에요. 예. 예측을 하고 있네요. 예.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증권가 예측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언론사에서 보니까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6명을 지금 인터뷰한 건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올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미국 대선 결과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 자산 쪽을 좀 선호하지 않겠느냐. 위험 자산이면 여기 주식이죠. 그렇죠. 주식 쪽으로 네. 더 사람들이 선호해서 지금 증시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지금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보니까 뭐 유한타증권, 뭐 KB증권,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뭐 올 연말 2,450에서 2,550선을 예측하고 있고, NH 투자증권에서 올 연말 최고치 코스피 최고치를 2,800. 2,800.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높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맞으면 또 대박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됐고,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일단 재정 지출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에 지표도 또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확진자 현재 좀 잡히게 된다, 백신 개발돼서 잡힌다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이 상승 탄력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는 뭐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뭐 지수를 뭐 이끌었다 이런 말도 있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수급은 또 어떻게 된가요? 네, 지금 1,400부터 지금 뭐 2,400포인트까지 뭐 거의 뭐 개인들이 지금 다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나가리였는데요. 그래도 이 이상 더 올라가려 그런다 그러면 외국인들 수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면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분위기 살려주는 데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매수하는구나, 좋은 장이구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당선자 일단이 다자간 무역 체계에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로 치자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좋고요. 지금 원화가 또 강세입니다. 그렇죠. 계속 강세 보이고 있죠. 1114원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네, 1114원 90전 지금 지나고 있네요. 네. 또 우리 달러 부자 우리 뱅커님 걱정이 많으신데 좋지 지금, 않아요.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딱 좋은 요건을 만들어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는 이제 이번 달을 제외하면 한 달만 남았습니다. 그럼 올해 말고 내년에도 지금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최대 수혜주를 보는 게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이죠. 예, 친환경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그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또 금융업종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네. 은행이나 증권주도 보자라고 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최대 수혜주 쪽, 네.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보시는 것이 쪽, 네. 금융이나 은행이나 증권주도는 올라가기는 수혜는 받긴 받겠지만 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친환경 예. 쪽에 상승률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거죠? 봐야죠. 네. 그쪽으로 봐야 되고 은행이나 증권주도는 좀 안전 자산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효과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오.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뭐 아직 정권을 완전히 인수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더라도 지금 뭐 코로나19 진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해결되면 그거 지나게 되면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까지 바이든 정부의 이제 환경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 막 2조 달러, 뭐 2천조 넘는 자금 투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3년, 4년,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임기 마칠 때까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고 끝나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바마 때도 보면요. 네. 바이오 관련 종목이 6배 올랐거든요. 6배. 그러니까 네. 꾸준히 그러니까 네. 초기에부터 투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니까 그 효과가 나오려 그러면 최고 몇 년이 걸리겠죠. 조금 장기로 봐야 예, 되는 그래서 거네요. 친환경 네. 관련 종목은 뭐 지금은 올라왔다 끝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계속 전망이 계속 있는 네네 유망한, 바이든 네. 후보 집권 4년 정도 계속 네. 지금 회사 그만두시고 거기 환경주만 클릭질 하셔도 안 돼요.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됩니다. 아 제가 방송을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만두고 클릭질이나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전문가님들 제가 꽉 잡아둘 겁니다. 못 가시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 네, 뭐 방송 같이 진행하는 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저희가 보니까요. 연말에는 그래도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또 바이든 당선에 따라서 지금 친환경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야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에 짓눌려 있던 컨택트주가 어제 시가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언택트주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네네네. 지금 화이자 백신 소식으로 증권가에서 지금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네, 있는데요.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뭐 네. 컨택주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 나탔다. 어제 이제 소식이 밤에 전해지면서 네. 아침에 갭 상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야, 네. 진짜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라서 투자자가 몰렸는데. 진짜 크게 상승하긴 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일단 키 맞추기 지금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언택트 관련 종목들 뭐 거의 뭐 100%, 200%, 300%씩 맞아요. 그냥 예. 대형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코로나19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들은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크게 올라가줬는데 뭐 아직은 멀었다. 상승폭이 아직 멀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올라간 거 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TA항공, 뭐 제주항공, 항공 관련 종목이 10%대 이상 다 올라줬고요. 네. 여행 관련 종목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도 뭐 5%, 6%, 뭐 9%대 지금 올라줬고요. 지금 일단 여행객들이 다시 또 한국을 찾아줄 것이다. 네. 관광의 한국. 여행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면세점 쪽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관련 종목도 좀 올라줬고요. 일단
일단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거의 그렇죠. 지금 못 예. 올라갔습니다. 제가 몇 번 추천했는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예. 코로나19가 계속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 바닥을 예. 팍팍팍 기고 겉만 숨만 붙어서 탁탁탁탁 쉬던 종목들이 인공호흡기 달고 있었던. 인공호흡기 떼고 네. 이제 막 숨을 한번 자가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한번 들었다 놓은 것처럼 지금 한번 크게 들으셨다가 좀 내려갔고 네. 음봉으로 떨어졌네요. 그런 종목들 일단 네. 앞으로 좀 숨이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만약 진짜 이 백신이 효과가 있어 내년부터 접종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들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도 반응을 했죠. 네, 미국 증시도 뭐 화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효과가 좋나 해갖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잖아요. 네네 지금 뭐 50% 정도 백신 독감 효능이 보통 50%라고 하거든요. 네. 50%밖에 안 되는지 몰랐어요. 예. 50% 효능이 없다는 건가? 근데 지금 뭐 90%라니까 네. 이건 뭐 대박이다. 대박인 그래갖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뭐 최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아직 뭐 초기 단계니까 상당 그렇죠. 초기 단계니까 하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1위 극장 체인인 AMC도 무려 50%. 거긴 미국은 가격 제한폭이 없기 가격 때문에 제한폭이 없잖아요. 50% 예. 올라줬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다 15%, 20% 정도 다 올라줬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 종목도 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에 핸드폰 바꿨더라고요. 네, 바꿨죠. 애플로 또 최신폰을 바꿨는데 네. 주가가 떨어져갖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껍질이 벗겨진다고 막 그러던데. 아니, 제 폰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갑자기 핸드폰 꺼질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증시도 네이버, 카카오 다 하락 마감했고요. 뭐 NC소프트, 넷마블 뭐 게임 관련 정보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 흐름을 이게 뭐 계속 떨어지고 뭐 그동안 못 올라가 좀 올라가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역시 실적. 네. 실적이 네.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키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역시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응 방법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이슈에 뭐 크게 일단 반응하는데요. 네. 이게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뭐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도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여행주, 항공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음봉으로 떨어졌다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냥 만약 올라갔으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점에서 얼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오히려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았는가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 네.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고 친환경 관련 종목들. 네. 예, 그래서 역시 또 친환경 얘기 예. 빠지지 않네요. 내년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요 네 업종만 노리신다 그러면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괜히 또 안 되는 거 급등주 또 뭐 그리고 인버스 이런 네. 거 노려봐야 또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네 개 업종에서 노리신다 그러면 우리 뱅커님도 네. 내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끝나고 종목은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보시면요.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언택트, 컨택트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지금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4가지 업종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오프닝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유지윤 전문가님께서 오프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라뇨. 항상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야, 초기에는 제가 좀 띄워주려고 네. 좀 장난 좀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를 아주 갖고 노네요. 제가요? 갑자기 이따가 애교를 시키지 않거나 갑자기 진행을 하라고 하지 않나? 아주 지능적으로 네. 역시 많이 배웠다는 거 티내려고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뱅커님 매년 진행을 했죠. 여러분이 기다리는지
자, 조회수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혀 기다리지 않고, 댓글도 달아주지 않고, 애교까지 했는데, 이런 종목 상담, 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강제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 종목 상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필살기로 우리 뱅커님께서 독일식 애교 한번 한다 그랬는데요. 자, 한번 준비하셨죠? 준비는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독일식 애교 네. 다음 주요? 제가 먼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해보세요. 네네. 네. 독일어로 아침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텐 모르겐입니다. 아, 그때 따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자. 이걸 어떻게 넘가니? 자,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자, 뱅커님 한번 해주십시오. 독일어 전공하신 우리 뱅커님께서 더 훨씬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발음으로 좋잖아요. 네.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 독일식이 아니잖아요. 그 영국식인데 독일식으로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자, 딱딱 끊어서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텐 모르겐. 구텐 모르겐. 자, 여러분 댓글 100개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 10개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연습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프닝 한번 시켰다가 큰일이 날 뻔했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 이노텍과 현대차입니다. 먼저 LG 이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영귤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어요. LG 이노텍 분석 부탁드려요.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LG 이노텍 오늘 15만 1,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만 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한 줄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이폰.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다. 우리 뱅커님도 샀다. 네. 네. 아이폰 12가 나왔다. 한 줄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12가 나왔다. 네, 지금 아이폰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래 9월에 출시하는데요. 한 달 늦게 출시가 됐어요. 늦게 네. 되면서 LG 이노텍이 여기다 지금 납품을 하는데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4분기에 요게 좀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효과적으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증권에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안타깝게도 주가가 별로 4분기라고 네.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뭐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만 봤을 때요. 네네, 오히려 좀 흘러내리고 있고 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장 분위기도 좋은데 상승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차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4분기에도 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좀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4분기 이후에 좀 매수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전망하기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나와졌다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장 분위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요, 자, 3분기죠. 주가가 못 움직입니다. 18만까지 올라줬다가 지금 7월까지 올라줬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보면은요 15만 원에서 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자 10월, 11월에 들어서는 주가가 좀 터닝을 해줘야 되는데 터닝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좀 주가가 올라줘야 4분기 실적이 좀 반영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자 시중에서 지금 이 시중에서 자 시장에서 이 종목에 지금 매수세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관심이 없지 않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 18만 원 지금 최고가인데요. 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크지 않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자, 이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보다도요. 좀 터닝할 때 터닝하고 예, 지금 일단 전망치는 나와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터닝을 할 때 다른 종목처럼 여기가 약간 올라줄 때 그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5만 원대가 확실히 저점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가가 한 터닝할 때 매수하시고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터닝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LG 이도텍은 애플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전망은 좋을 것 같지만 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터닝하는 포인트 보시면서 매수 관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가자 느낌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16만 9천 원 매수 비중이 4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대차는 오늘 17만 4,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도 광명이 될 것이다. 좋은 전망이네요. 네. 지금 내년에도 우리나라 국군도 살아나야 되고 네. 현대차 요즘에 또 우리 정 부회장님 부자 떼고 회장이 회장님 되셨는데 되셨죠. 내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나고 나서 상당 기간 좀 어려웠는데요. 많이 어려웠어요. 예, 맞아요. 갑자기 네. 좀 친환경이라든가 그린뉴딜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내년에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쪽에서 현대차가 딱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몇 년간의 현대차가 주가가 좀 좋게 좀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 모험에서 미리 좀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그럼 조정 시기여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주가 일단 한번 친환경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감이 많이 올라줬죠. 네. 크게 올라올렸고 저희가 저점에서 수첨을 해갖고 자 19만 1,500원까지 올랐는데요. 자, 주가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이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쳐야 됩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있는데요. 이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반기에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17만 원, 16만 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해서 한 2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보지 않고 내년까지를 본다 그러면 최고가인 한 2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의 현대차 영광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만 원대에 매수했다면 그냥 홀딩. 이런 종목은 믿져야 번전이라는 생각으로 네. 일단 사고 나서 지금 수익이니까요. 네. 믿져야 번전 생각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자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홀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전망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도 있으니까요. 현대차는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도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